안녕하세요. 수시박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운 자기소개서와 함께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석님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사법문항이 다른 대학과는 좀 달라요. 지원 동기나 진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독서에 관한 내용을 쓰는데, 그래서 4번 문항은 따로 제가 이제 따로 컨설팅을 드렸고, 오늘은 1, 2, 3번 문항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에서 읽어봤을 때는 자신이 어떠한 이론 혹은 증명 방법이 있을 때 그 증명 방법에 대해서 나만의 풀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증명 방법을 본다. 그리고 그 증명 방법을 보면서 개선시킨다 라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성님의 자소서가 대체적으로 잘 쓴 편이에요. 왜 잘 쓴 편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사례를 안 쓴다는 거예요. 사례를 안 쓰고, 두 번째는 배우고 느낀 점을 안 씁니다. 사례는 왜 안 쓰냐면은 어떠한 내용만 이제 나열을 하고, 내용을 나열하면서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례를 안 말해도 이 글만 봐도 이제 충분히 이거에 대한 상상 혹은 실제로 경험을 해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잘 안다, 그래서 면접관도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면접관은 이 글 자체만 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막 용어들을 쓰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엔트로피는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의문을 느꼈고, 여기서 어떤 탐구를 진행했는지 설명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까지 설명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틀리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선시킬지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개선시키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개선시킨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잘 쓰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썼다라는 점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배우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데, 이제 2, 3번 문항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1번 문항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게 좀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하지만 아무튼 많은 학생분들은 배우고 느낀 점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여기서도 배우고 느낀 점을 좀 쓰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 같지만 마무리가 좀 부족하다. 네. 아무튼 배우고 느낀 점을 언급하고 사례까지 잘 언급하셔서 기본은 일단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고치던 간에 좀 많이 수월하실 거예요.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잘 쓰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배우고 느낀 점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를 통해 제가 예측한 방법보다 이미 알려진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김현성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같아요. 어떠한 이론 혹은 증명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증명 방법을 그대로 보고 풀이 과정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증명 방법을 보지 않고 내 스스로의 풀이를 먼저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 풀이를 어떻게 개선시킬까 먼저 생각을 해본다 라는 공부법을 이제 채택을 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공부 방법이고 저도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제가 예측한 방법보다 이미 알려진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마치 자신의 공부법이 아니라 그냥 이미 알려진 방법이 효율적이니까 그걸 따르자 라는 식의 말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꿔보는 게 어떤가요? 비록 효율적인 방법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 기존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주면은 훨씬 더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훨씬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증명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문을 제기하고 라는 표현은 뭔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의문을 제기한다는 말은 이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엔트로피는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지? 라고 궁금해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문을 제기한다. 뭔가 이상하지만.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공부법에 전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공부법의 내용을 좀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법 자체는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1번 문항은 사실 뭐 건드려봤자 표현이라서 그렇게 많이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고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기본은 갑니다. 그리고 기본을 가는 것이 정말 어렵죠. 2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2번 문항에서는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에서 비밀 양자 채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연구 성과라는 수학적 순수와 기법 관점에서 BB84 죄송합니다.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쭉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고 무엇을 했을 때 갈등을 느꼈던 것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과까지 설명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배우고 느낀 점을 썼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점은 대학교 진학 이후 수학 과정상의 어려움을 버텨낼 자신감과 능력을 이 경험을 통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쓰셨어요. 잘 쓰셨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표현 부분은 좀 건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간결하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좀 더 한자어 아니면은 짧은 글, 훨씬 더 미사여구를 이제 없애면서 간결하게 쓸 수 있다. 글자 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전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나중에 3개 문항을 쓰면 어떨까? 라고 아까 적어놨었어요. 왜냐면 보통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문항을 쓰는 이유는 이 활동이 나는 정말 인상 깊고 꼭 전달하고 싶고 이 활동이 너무 신선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활동이 있을 때 그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글자 수를 더 쓰고 싶어서 3가지 활동 대신 2가지 활동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가지 활동을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김현성님이 이 활동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셨다면 미사여구를 줄이시고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 혹은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 2, 3번 문항이 4번 문항이 독서에 관한 겁니다. 독서. 자신의 진로나 지원 동기를 설명할 문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1, 2, 3번에 녹여서 써야 합니다. 네, 4번 문항에도 녹여서 쓰면 좋겠지만 그건 예외로 하고 그래서 1, 2, 3번 문항에 녹여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 아까 진로가 지원하는 부분이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 시스템 공학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행렬이 관련이 있나요? 있으면 있고요. 없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보고 수학적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수학과 생명과학 관련이 있죠. 하지만 생명과학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고치면 아마 내용을 줄이고 새로운 활동을 하나 더 넣던가 아니면은 자신이 정말 1번 문항이 대단하다 라고 느끼면 이 활동이 자신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칸 아카데미 강의 영상 번역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였습니다. 좋아요. 저 칸 아카데미 되게 유명하죠. 아는 사람만 알지만 본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다는 그 인터넷 강의
무료입니다, 참고로. 쓸데없는 내용이네. 네. 그래서 봤는데 2번 문항은 좀 3번 문항과 비슷하지 않나요? 번역을 담당하였고 1학년 말에 최우수 번역 봉사자로 선정되어 현재는 전문 번역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는 제가 불편했던 점이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겪는 불편함이라 생각하여 이에 도움을 주고자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먼저 움직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왠지 3번 문항이 더 어울리는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은 물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인성 부분에 가깝잖아요. 무언가 활동 혹은 전공 적합성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인성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좋아요. 내용 자체는 좋은데 이걸 3번 문항으로 옮기면 어떤가요? 2번 문항에 쓰는 것은 뭔가 묻는 내용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2번 문항의 질문이 뭐죠?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그래서 이거 교내 활동 맞죠?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곧 1번 문항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차차 두고 영상 번역이 결국 핵심이잖아요. 이 영상 번역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는가? 큰 보람을 느꼈다. 저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을 때 저도 행복해진다는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3번 문항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2번 문항에 써야 한다면 자신의 전공 적합성 혹은 진로를 드러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번 문항에 왜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도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학년 때는 미분 방정식, 2학년 때는 일반화학 중 화학 평형 단원의 한국어 번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써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고맙다는 학생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1학년 말에 최우수 번역 봉사자로 선정되었다. 이것도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무언가 조작 혹은 애매하게 표현을 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면접관은 이걸 보고 일단 한번 면접에서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셨다.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까지 쓰셨다 라는 점에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문항에 과연 2번 문항이 있어야 할까? 2번 문항에서 묻는 대로 강조를 하고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3번 문항 한번 볼게요. 자신의 가치관, 교육의 평등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고등학교 기간 동안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면서 교육의 평등함에 다가갈 수 있는 봉사활동을 꿈꿔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학학술 동아리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봉사, 그리고 아까 칸아카데미 영어 강의 영상의 자막 번역 봉사 활동을 하면서 교육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 3번 문항 교육봉사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음악봉사 동아리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3번 문항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3번 문항은 사실 리더십에 관해서 묻는 내용이기도 해요. 본인은 좋은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은 없어요. 틀리지 않은 답이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민주적인 리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솔선수범한 리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팀원들을 격려해주는 리더, 팀원들을 잘 이해해주는 리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여러가지 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반대인 답이 둘 다 정답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먼저 행동하는 리더,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뒤에서 받쳐주는 리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와 뒤에서 받쳐주는 리더, 이 두 가지가 모두 바람직한 리더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타일이 다른 거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축구에서도 어떤 포메이션을 맞고 어떤 포메이션을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저 많은 전략이 있을 뿐이지. 그것처럼 리더십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 너무 애매합니다. 네? 리더십에서는 틀린 게 없다면서요. 그렇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민주적인 리더, 뭔가요 그게? 민주적인 리더,
그 민주적인 리더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리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렇게 서술해주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애매하지가 않아요. 솔선수범한 리더라고 하기보다 가장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리더라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리더, 분위기를 띄운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분위기를 띄웠다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동아리 부원들 모두 연습 기간 동안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리더십 때문에 그 분위기가 생긴 건가요? 어떠한 분위기를 띄웠다, 리더십 때문에 어떠한 분위기를 띄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먼저 행동한 리더가 중요하다면은 어떠한 단체에서 무슨 행동을 했다, 먼저 솔선수범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 들어준 리더다, 경청하는 리더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것을 회의에서 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어떠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잘 쓰신 것 같아요. 활동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썼다는 점에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배우 느낀 점이 조금 빈약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번, 그리고 전체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이것은 사실 서울대 자기소개서라서 좀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진로 부분을 2, 3번 혹은 1, 2, 3번에 다 녹여서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생명과학이라는 단어를 저는 못 봤거든요. 혹시 제가 생명과학 관련 내용이 있는데 그냥 과학을 잘 몰라서 문과라서 넘어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생명과학에 대한 진로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수들이 보는 나쁜 자기소개서에서 1위를 차지했던 자기소개서예요. 왜 굳이 이 학생은 왜 여기를 지원하는가? 이게 너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은 아까 보다 까먹었는데 이걸 보면서 교육자가 되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진로 목표에 대해 더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닌가요? 그럼 왜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를 쓰신 거죠? 교육의 평등성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진로 목표가 교육 평등한 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왜 이러한 과를 쓰셨는지 전공 적합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뽑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과에 지원하면 거기서 뽑아줄 거거든요. 굳이 이 학과에서 이 학생을 뽑아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 혹은 전공 적합성을 좀 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자기소개서가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결정 같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에.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고치시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쓰고 배우고 느낀 점을 쓴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지키셨거든요. 충분히 저는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문항의 보면요, 봉사활동을 썼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네, 저는 봉사활동 이번 문항에 이거는 제한인데요. 이번 문항의 내용을 좀 줄여서 3번 문항에 같이 넣는 게 어떨까요? 3번 문항. 그리고 2번 문항에는 새로운 활동을 쓰는 겁니다. 네. 사실 친구를 공부를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친구 공부를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좀 쓰고 싶어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좋습니다. 친구 공부를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좀 쓰고 싶다. 좋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 공부를 도와주는 게 사실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거잖아요.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야 임팩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공부를 도와줬다, 도와주면서 뭐 보람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끝날 수는 있는 소재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고 느낀 점이 별로 없다면 저는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번역 봉사활동하는 데서 중복이 되는 것 같다. 2번 문항. 네. 저는 이것은 칸 아카데미는 지금 여기서 봉사가 아무리 봐도 중심이잖아요. 만약에 고친다면 2번 문항 여기 이 소재를 쓰고 싶으시다면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봉사 활동이라기보다는 내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교과 내용, 그러니까 교과 과정 외의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단은 봉사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번 문항에서 추천드리는 거고, 2번 문항에서 쓰시려면 봉사가 아니라 이 칸 아카데미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칸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셨죠. 이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성장한 그것을 배우면서 무엇을 느끼고 좀 더 넓은 지식 혹은 교과과정 외의 지식을 배우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하게 설명을 했죠. 오늘은 그래도 제가 재밌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은 기본기는 있는 자기소개서였거든요. 아쉽게도 이제 전공 적합성이 없어서 이대로 내면 저는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전공 적합성 부분만 고친다면 충분히 합격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신이나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김현성님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 라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현성님께서 꼭 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개선을 시키셔서 꼭 합격 자기소개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